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 최인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32세 며느리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여기는 명절 제사를 마친 집이었습니다.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시댁 큰 집 거실이었죠.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죠.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가 서연을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서연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했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서연이가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8년이에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서연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준이가 밖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친척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죠. 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연이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럴 수가.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짐 싸.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연의 옷가지들을 가방에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친척들도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10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현관이 아니라 마당 쪽 문으로 나갔죠. 그리고 마당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나가.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죠.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8년 동안 아이 못 낳은 며느리를 더 둘 수가 있어요? 친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숙였죠. 서연은 마당에서 가방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됐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은아, 나야. 지금 너희 집에 갈 수 있어? 친구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시댁에서 쫓겨났어. 지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지금 당장 와. 주소 보낼게. 서연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친구 집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서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서연을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30분 후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어줬죠. 들어와. 지은이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친구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쉬어. 지은이 서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죠.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듣다가 화를 냈어요.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어.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았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도 문제 있었잖아. 검사 결과 봤잖아.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는 다 내 탓으로 돌렸어. 지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생각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방을 내줬어요. 서연은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현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죠. 여보세요? 아버지 서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어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알아챘죠. 현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시댁에서 쫓겨났어.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현아, 아빠가 지금 간다. 어디 있어? 서연은 친구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현이 아버님이시죠?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대였지만 허리가 꼿꼿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이를 봐주셔서. 서진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생 일한 모습이었죠. 방으로 들어가서 좋아요. 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진호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아빠. 서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호가 딸을 안아줬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방에 앉았습니다. 서진호가 물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명절 제사, 친척들 앞에서의 굴욕, 마당에 던져진 가방까지. 서진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상간녀가 아들을 임신했대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서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알지?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아빠, 저도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서진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남편도 문제가 있었어. 검사 결과 봤잖아. 남편 정자 수치도 낮았어.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모두 서연 탓으로 돌렸죠. 아빠, 근데 이제 어떡해요? 갈 곳도 없고. 서진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아빠한테 집 있어.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 집은 작은 원룸이잖아요. 서진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아빠가 다른 집 있어. 큰 집. 서연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현아, 아빠가 사실 이야기 안 했는데 말이야. 서연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종로 3가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주 이름은 서진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호가 설명했죠. 아빠가 종로에 건물 좀 있어. 15채 정도.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5채요?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야. 할아버지가 젊을 때 종로에 땅을 많이 샀거든.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럼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낡은 옷 입고 작은 사무실에서. 서진호가 웃었어요. 돈 많다고 자랑할 필요 없잖아. 조용히 사는 게 좋아. 서연은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건물 주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 이 주소요. 이거 우리 시댁 건물 주소 아니에요?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서연은 더 놀랐습니다. 네. 서진호가 설명했어요. 내 시댁이 자랑하는 그 신축 건물 말이야. 그거 내 땅 위에 지은 거야.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아빠 땅을 빌린 거예요?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3년 전에 계약했어. 임대료 매달 400만 원씩 내기로 했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내고 있어요? 서진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3년째 안 내고 있어. 밀린 게 1억 4,400만 원이야.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진호가 서류를 다시 펼쳤죠. 여기 봐. 계약서 사본이야. 임대료 매달 400만 원, 3년간 1억 4,400만 원. 서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였어요. 그럼 아빠 왜 가만히 계셨어요? 서진호가 대답했죠. 내가 시집살이 하는데 파문 일으키기 싫었어. 참고 있었지.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서진호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지. 내가 쫓겨났는데 참을 이유가 없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뭘 하실 거예요? 서진호가 미소를 지었죠.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건물 준공식 한다며 3년 공사 끝냈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서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가야지. 초대받지 않았지만. 서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빠 설마. 서진호가 말했죠. 응.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땅 주인이 누군지.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는 60대 남자였습니다. 서진호의 오랜 친구였죠. 진호 형, 오랜만입니다. 응, 민서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호가 서류를 꺼냈죠. 이거 봐. 임대 계약서야. 변호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3년간 미납이네요. 1억 4,400만 원.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거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변호사가 물었죠. 소송하시겠어요? 서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일단 내용 증명 보내. 그리고 다음 주 준공식 때 내가 직접 갈 거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오늘 보내드릴게요. 서진호가 일어서며 말했죠. 고마워. 그리고 민서가 준공식 때 같이 가줄 수 있어?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형 일인데. 서진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오후였습니다. 서진호는 종로 상인회로 갔죠. 상인회 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호가 들어갔어요. 상인회장은 70대 남자였습니다.
진호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회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진호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쫓겨난 일, 시어머니의 건물 이야기까지. 회장이 혀를 찼어요. 그건 너무 하는군요.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다니. 서진호가 말했죠. 회장님, 혹시 최인숙이란 사람 아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종로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서진호가 맞다고 했어요. 그 사람 건물 준공식이 다음 주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회장이 물었죠. 뭘 알아보시려고? 서진호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청에 뇌물 준 적 있는지, 세입자들한테 보증금 제대로 돌려줬는지요. 회장이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죠. 3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서진호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아, 아빠야. 네, 아빠. 다음 주 준공식 날 아빠랑 같이 갈래?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 저는 시어머니 보기 싫어요. 서진호가 말했죠. 알아. 근데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해. 숨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서진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다 준비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공식 날이 밝았어요. 시어머니 최인숙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죠. 7층 상가 건물의 준공식이었습니다. 3년간 공사한 건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말았죠. 준공식장에는 2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친척, 친구, 동네 상인들이었어요. 건물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인숙 여사 신축 빌딩 준공 축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년간 공사 끝에 드디어 이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임신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죠.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 이 건물을 물려줄 겁니다.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죠. 서진호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였어요. 옆에는 서연도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서진호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진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열어줬죠.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최인숙 씨, 오랜만입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누구시죠? 서진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서진호입니다. 서연이 아버지죠. 하객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여긴 왜 왔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서진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죠. 하지만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진호가 크게 말했어요. 이 땅은 제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명했죠. 아, 아니에요. 이 땅은 제가 샀어요. 서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3년 전에 임대 계약을 했어요. 매달 400만 원씩 내기로 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밀린 돈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하객들이 놀라는 소리가 커졌죠. 저게 무슨 소리야? 임대료를 안 냈다고?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바빠서 깜빡한 거예요. 서진호가 차갑게 말했죠. 3년간 깜빡했다고요? 36개월 동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호 옆에서 변호사 민석이 나섰어요. 저는 서진호 씨 변호사입니다. 이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7일 안에 밀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봤어요. 너 왜 여기 왔어?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죠. 저도 축하해 드리러 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건물인데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나가. 내가 여기 있을 자리 없어.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왜요? 저도 8년간 이 집 며느리였는데요. 하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예요? 옆 사람이 대답했죠. 전 며느리래.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났대. 하객들이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봤어요. 서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최인숙 씨, 오늘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뭔데요? 서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구청 서류입니다. 5년 전에 당신이 구청 공무원에게 500만 원 뇌물을 준 기록이에요.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뇌물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저는 당시 구청 담당자였습니다. 최인숙 씨한테 500만 원 받은 게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객들은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뇌물까지 썼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서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일 안에 임대료를 내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서진호와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열어줬죠. 두 사람이 나가자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상에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다가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밀쳤어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상간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공식은 완전히 망쳤어요. 준공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진호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이름은 박영수였습니다. 60대 남자로 종합병원 간호사장이었죠. 영수야,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진호가 사정을 설명했죠. 민준이 상간녀가 임신했다는데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이지영이야. 30대 초반이고. 영수가 메모를 했어요. 알았어. 우리 병원에 다녔는지 확인해 볼게. 사흘 후였습니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호 형, 찾았어. 이지영이라는 사람 맞아. 서진호가 물었죠. 그래, 정말 임신했어? 영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3개월 전에 유산했어. 서진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영수가 설명했죠. 병원 기록 봤어. 임신 2개월 차에 유산했어. 그 후로 병원에 한 번도 안 왔고,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배는 뭐야? 영수가 대답했어요. 가짜겠지. 쿠션이나 뭐 넣은 거 아니겠어? 서진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사기를 친 거네. 영수가 말했죠. 병원 기록 사본 줄 수 있어. 증거로 쓸 수 있게. 서진호가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다음 날 서진호는 서연을 만났어요. 현아, 좋은 소식이 있어. 서연이 물었죠. 무슨 소식이에요? 서진호가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상간녀가 3개월 전에 유산했어. 지금 임신한 게 아니야. 서연은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병원 기록에 다 나와 있어.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럼 시어머니가 속은 거예요? 서진호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상간녀가 시어머니를 속인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호가 미소를 지었죠. 다음 주에 시댁에서 돌잔치 준비한다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어요. 서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폭로할 거야. 병원 기록 들고. 서연은 걱정됐습니다. 아빠, 괜찮을까요? 서진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아빠가 다 계획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돌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거실에는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됐죠. 친척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50명쯤 됐어요. 상간녀는 배를 크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쿠션을 넣은 거였죠. 친척들이 축하했어요. 아들이라며? 축하해요. 상간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신이 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대가 이어져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죠. 서진호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영수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들 여긴 왜 왔어요? 서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죠. 축하해드리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막으려 했지만 서진호는 이미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친척들이 서진호를 맞죠? 이분들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나가세요. 하지만 서진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상간녀를 봤죠. 이지영 씨 맞습니까? 상간녀가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진호가 영수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박영수 씨입니다. 종합병원 간호사장이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지영 씨 3개월 전에 우리 병원에서 유산하셨죠? 상간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영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병원 기록 있습니다. 임신 2개월 차에 유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친척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죠.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상간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영수가 계속 말했죠. 그 후로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정기 검진도 안 받으셨고요.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잡았습니다. 대답해. 진짜 임신한 거 맞아? 상간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유산한 건 맞아요.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지금 배는 뭐야?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쿠션이에요. 옷 속에 넣은 거죠. 상간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상간녀는 계속 울었죠.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상간녀가 일어섰어요. 배에서 쿠션을 꺼냈죠. 큰 쿠션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 사기꾼이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속여? 상간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진 거였죠. 서진호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최인숙 씨, 이제 아시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돌잔치는 완전히 망했죠. 서진호와 서연, 영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연이 아버지를 봤죠. 아빠, 고마워요. 서진호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할 일이 남았어. 돌잔치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진호는 구청으로 갔어요. 등기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여자 공무원이었죠. 죄송한데요. 4년 전 상속 기록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물었어요. 누구 거요? 서연이요. 외할아버지 정수연 씨가 남긴 땅이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봤죠. 여기 있네요. 종로 땅 3필지가 있었어요.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누구 명의예요? 공무원이 확인했어요. 최인숙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서진호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상속폭이 각서 있나요? 공무원이 파일을 찾았죠.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있어요. 서연 씨 도장이 찍혀 있네요. 서진호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서연의 도장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서류 사본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해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서진호는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민서가, 이거 봐.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서연 씨가 내용을 모르고 도장 찍은 거잖아요. 서진호가 물었죠. 소송할 수 있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 재산 회복 소송도 가능하고요. 서진호가 결심했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줘. 고소장이랑 소장 모두 작성해줘. 변호사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죠. 형사가 물었어요. 최인숙 씨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서연 씨 외할아버지 땅 상속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소요? 형사가 설명했죠. 서연 씨가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기죄 혐의예요.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아, 아니에요. 서연이가 알고 찍은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서연 씨 친구가 그 장면을 봤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죠. 일단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민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어떻게 된 거요? 경찰서에서 왜 불렀대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고소했어요. 상속 사기죄로.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죠. 4년 전에 서연이한테 상속포기 각서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소. 왜 그랬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진호는 서연을 만났어요. 현아, 경찰에 고소했어. 서연이 놀랐죠. 정말요?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상속 재산 회복 소송도 시작했어.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아빠, 고마워요. 서진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죠. 고맙긴. 당연한 거야. 내 재산인데. 다음 날 서진호는 종로 상인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 알아보셨나요?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네, 알아봤습니다. 최인숙 씨가 구청에 뇌물 준 게 확인됐어요. 서진호가 귀를 기울였죠. 5년 전에 건축허가 빨리 받으려고 500만 원 줬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증언했고요. 서진호가 물었어요. 그 담당자 지금 어디 있나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퇴직했는데 연락 가능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서진호가 고마워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최인숙 씨가 세입자들한테 보증금 안 돌려준 기록이요. 서진호가 서류를 봤습니다. 3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봤더군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세입자들이 진술서 쓰겠다고 했어요. 서진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증거가 점점 모이고 있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종로 상인회에서 긴급 모임이 열렸어요. 회원 100명이 모였습니다. 서진호도 참석했죠.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인숙 씨에 대한 건입니다. 회원들이 웅성거렸죠.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최인숙 씨가 구청에 뇌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안 돌려줬고요. 회원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담당자 증언도 있고 세입자 진술서도 있어요. 한 회원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장이 대답했죠. 최인숙 씨를 상인회에서 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할 겁니다.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회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정됐습니다. 최인숙 씨는 오늘부로 제명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동네 시장에 나갔어요. 물건을 사려고 했죠. 하지만 상인들이 달랐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저기요, 배추 좀 주세요.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시어머니가 다른 가게로 갔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 왜 이러세요? 상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인회에서 결정 났어요. 당신한테 안 팔기로. 시어머니는 황당했어요. 무슨 권리로? 상인이 팔짱을 꼈죠. 뇌물 쓰고 보증금 안 돌려준 사람한테 누가 팔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죠. 남편이 물었어요. 장 안 봤소? 시어머니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팔아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이제 어쩌면 좋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서진호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변호사가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착석하세요. 이혼 소송 및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피고 측 증인이었죠. 원고 측 변호사 민석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먼저 이혼 사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최인숙 씨가 원고 서연 씨를 명절 제산할 친척 20명 앞에서 내쫓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을 마당에 던지며 쫓아냈죠. 재판장이 서류를 봤어요. 피고 측은 변론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섰죠. 원고가 8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는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민석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의학적 검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남편 민준 씨도 난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죠. 피고 최인숙 씨는 상간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며 원고를 내쫓았죠. 하지만 상간녀는 이미 3개월 전 유산했습니다. 민석이 병원 기록을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자세히 봤습니다. 이 병원 기록이 사실입니까? 간호사장 영수가 증인석에 섰죠. 네, 맞습니다. 이지영 씨는 3개월 전 유산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 오지 않았고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상속 사건입니다. 민석이 다시 일어났죠. 재판장님, 피고 최인숙 씨는 4년 전 원고를 속여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죠. 원고는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피고가 단순한 서류라고 속였죠. 재판장이 서연을 봤어요. 원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4년 전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냥 서류니까 도장만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내용을 읽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물었죠. 왜 읽지 않았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믿었어요. 증인이 더 나왔습니다. 서연의 친구 지은이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빨리 찍으라고 재촉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세요. 구청 담당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5년 전 최인숙 씨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대답하세요. 시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세요. 민석이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세입자 3명의 진술서입니다.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진술서를 봤어요. 세입자들은 법정에 와 있습니까? 세입자 3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진호와 서연은 법정을 나왔어요. 현아, 잘했어. 서진호가 딸의 손을 잡았죠. 한 달 후였습니다. 최종 판결 날이었어요. 법정에 다시 모두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 최인숙 씨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원고를 부당하게 내쫓았고 상속 재산을 사기로 빼앗았으며 뇌물을 사용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첫째, 민중과 서연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둘째, 피고 최인숙은 원고 서연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시어머니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셋째,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합니다. 넷째, 상속 포기 각서는 무효로 하며 서연 씨 외할아버지 땅 3필지는 서연 씨에게 회복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이겼어요. 서진호가 딸을 안아줬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시어머니는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거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임대료 미납건도 판결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서진호에게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건물을 팔아야 했죠.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이 건물 팔고 싶은데요. 중개업자가 건물을 둘러봤어요. 위치는 좋은데 임대료 미납 기록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죠.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자가 계산했어요. 한 20억 정도요. 시어머니는 실망했습니다. 건축비만 30억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팔아야 했어요.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건물이 팔렸습니다. 20억을 받았죠. 서진호에게 1억 4,4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서연에게 위자료 2억 원도 주었어요. 재산 분할로 또 돈이 나갔습니다. 세입자들한테 보증금도 돌려줬죠.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어요. 10억도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였죠.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서진호가 물려준 종로 땅 3필지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었죠. 그 땅 위에 서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죠. 1층은 카페, 2층은 서연이 사는 공간이었어요.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서진호도 카페에 왔습니다. 현아, 커피 한 잔 줄래? 서연이 아버지를 위해 커피를 내렸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아빠, 맛있게 드세요. 서진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 우리 딸 솜씨가 늘었어. 서연이 웃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이 땅 물려주지 않았으면 카페도 못 열었을 거예요. 서진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 할아버지가 남긴 거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때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친숙한 얼굴이었죠. 친구 지은이었습니다. 현아, 축하해. 드디어 카페 열었구나. 지은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서연이 고마워하며 받았죠. 고마워, 지은아.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어.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지? 그래도 잘 이겨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세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한편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0평짜리였죠.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어요. 낡은 가구들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불렀죠. 여보, 밥 먹자니까. 시어머니가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건강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먹을 기운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봤어요. 여보, 병원 가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10kg이 빠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받던 날, 서연을 내쫓던 날이 계속 떠올랐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종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건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 건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죠.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했어요. 서연을 찾아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서연이 만나러 갈래요. 남편이 놀랐어요. 지금? 왜?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남편이 걱정했죠. 받아줄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카페를 찾았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안 났죠.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벨이 딸랑 울렸어요. 서연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죠.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현아,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니?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앉으세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물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현아, 나 사과하러 왔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대했던 거 후회하고 있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죠.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서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6개월 만에 본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머리에 흰머리도 늘었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아, 용서해 줄 순 없니?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했어요. 손님들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제 손 좀 보세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이게 32살 여자 손이에요? 40대 손 같잖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더 흘렸습니다. 서연이 손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저를 내쫓았잖아요. 가방을 마당에 던지면서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제 8년을 돌려줄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보세요. 저도 일해야 해요. 시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현아, 정말 미안해. 서연은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현아, 행복하게 살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시어머니가 카페를 나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카페는 점점 번창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많아졌죠. 종로 상인들도 자주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답했죠.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카페 운영이 즐거웠어요. 아버지 서진호도 자주 카페에 왔습니다. 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죠. 현아, 손님 많이 늘었네. 서진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요즘 정말 바빠요. 좋은 의미로요. 서진호가 딸을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잘됐다. 아빠가 정말 기뻐.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남자가 메뉴판을 봤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서연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죠.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서연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명함이었죠.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남자는 커피를 마시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카운터에 놓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재미있는 손님이 왔어요. 서진호가 물었죠. 누가? 서연이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래요. 앞으로 자주 오겠대요. 서진호가 명함을 봤어요. 미소를 지었죠. 좋은 손님 생겼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변호사는 정말로 자주 왔어요. 매일 오후 3시쯤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좋아요. 언제요? 변호사가 웃었죠. 내일 저녁 어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는 이름이 준영이었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금 놀랐어요. 이혼 전문이요?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서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8년 시집살이, 쫓겨난 일, 재판까지. 준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이겨냈어요. 준영이 서연을 따뜻하게 봤죠.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영이 서연에게 고백했어요. 서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서연이 준영을 봤습니다. 저 서연 씨 좋아해요. 사귈 수 있을까요?
서연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영이 좋았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서진호는 기뻐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었죠. 현아, 행복해 보이네. 서진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어요.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한편 시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게 살았죠. 여보, 나 서연이 카페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남편이 놀랐어요. 왜요? 지난번에 갔다가 거절당했잖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잘 지내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소. 같이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연의 카페 근처에 갔습니다. 멀리서 카페를 봤어요. 손님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미안하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카페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왔다 간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준영이 카페에 왔어요. 서연아, 오늘 손님 많았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바빴어. 준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서연이 웃었어요. 좋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갔죠. 서진호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흐뭇하게 웃었어요. 잘됐다, 우리 딸. 서진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2층 집이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종로 거리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정말 행복해.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만 보면 됐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죠. 그냥 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